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면접 자료로 시작합니다. 토목시공기술사 실제 면접 상황을 가정해서요. 질문자와 답변자 역할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터널 공사에서 IQD, 암질지수라고 하죠.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IQD 값이 만약 10에서 15% 정도라면 암질은 어떤 상태로 판정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Quality Designation은 터널 공사와 같이 안반을 다루는 공사에서요. 그 안반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RQD 산정은요. 그 시추를 통해 얻은 암석 코어를 가지고 합니다. 코어의 전체 길이에 대해서 길이 10cm 이상인 코어 조각들, 그 길이의 합계 비율을 백분율, %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안반 안에 있는 불연속면의 발달 상태라든가 아니면 균열, 풍화 정도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굴착할 때 작업 막장의 안정성을 미리 예측하고요. 또 필요한 지보 패턴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QD 값이 10에서 15%일 경우의 암질 상태 판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QD 값의 기준을 보면요. 90% 이상이면 최상급, 그리고 75에서 90%는 양호, 50에서 75%는 보통, 그리고 25에서 50%는 불량, 마지막으로 25% 미만은 매우 불량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RQD 값이 10에서 15% 범위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암질이 매우 불량, very poor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 매우 불량 상태라는 것은요. 그 해당 안반이 아주 심하게 파쇄되었거나 또는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반 자체의 강도가 매우 낮고요. 자립성이 거의 없는 그런 취약한 집안 조건입니다. 이런 매우 불량 안반 구간에서 터널을 굴착할 때는요. 막장 붕괴 같은 불안정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ATM 공법 같은 것을 적용할 때도 일반적인 집안 조건보다 훨씬 강화된 지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막장 전방의 변형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진 수평 보강을 하거나 락볼트 길이를 늘리거나 더 설치하거나 또 숏크리트 두께를 늘리고 강섬유 보강을 하는 등 이런 다양한 보조공법과 강화된 지보제 적용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RQD 값이 그렇게 낮게, 그러니까 매우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에요. 현장에서 막장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조공법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장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그 매우 불량 안반 조건에서는 굴착 전에 미리 보강하는 선제적인 보강이 중요합니다. 막장 전방 지반의 강성을 높이고 변형을 억제하기 위해서요. 강관 다단 그라우팅, 그러니까 파이프 루프 공법이죠. 이런 거나 FRP 락볼트 같은 것을 이용한 선진 수평 보강 공법 적용을 우선 검토합니다. 또한 그 굴착 중에는 굴착 속도를 좀 조절하고요. 한 번에 굴착하는 면적을 줄이는 분할 굴착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벤치 길이를 짧게 가져가는 조치도 취합니다. 지보제 측면에서는 쇼크리트의 설계 두께를 더 두껍게 상향 조정하거나 강섬유를 혼입해서 초기 강도와 인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용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굴착 직후에 막장면에 바로 쇼크리트를 타설해서 조기에 지반을 폐압시키는 방법도 막장 변이 억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RQD 외에요. 안반 상태를 평가하고 터널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함께 고려해야 할 다른 중요한 지표나 조사 항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RQD는 안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만 그 코어 회수율이나 시추 각도 같은 것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QD 값 하나만으로 안반 전체를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지표들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암석의 일치축압축 강도라든지 아니면 RMR이나 Q 시스템 같은 그런 안반 분류 시스템을 함께 활용합니다. 또한 그 시추조사 외에도 물리탐사나 현장시험, 예를 들어 공내 제야시험, 투수시험 같은 것들, 그리고 불연속면 조사, 그러니까 방향이나 간격, 거칠기, 충전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터널 설계와 시공 안정성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RQD 값과 암질 판정, 그리고 관련 보조공법에 대한 면접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오늘 다룬 이 내용들이 실제 터널 설계할 때 지보 패턴을 결정하고 또 시공 중에 안전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